네, 안녕하세요. 방구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고요. 문디컬, 기타, 가산점, 독특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목차를 원래 한 6, 7가지 했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한 4개 정도로 추렸는데 이건 제가 업로드했던 엑셀 파일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 그 용어를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고 가시면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가채점 설명회라든지 실채점 설명회 같은 거 혹은 이제 진학사 모의 지원, 고속성장 분석기 자료 같은 거 보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면, 자, 문디컬이란 의대, 치대 이렇게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사탐에게도 열려있는 의치한약수 대학이에요. 왜냐면 요즘 문과 상위권들도 미적분 기하를 많이 응시하니까. 근데 이제 단 불리함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상국립대를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러니까 미기학 아무거나 응시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사탐, 과탐 다 해도 되는데 단 이제 가산점이 붙죠. 미기 10%, 과탐 2개 했으면 5%, 투과목 10% 가산이 붙어요. 이제 이 10%가 만약에 중하위권 대학이면 상관이 없는데 최상위권 메디컬 계열이면 이게 정말 크죠. 예를 들면 수학 표점만 하더라도 만약에 올해 140점이 되면은 10%면은 14점이 더 붙는 거예요. 이거는 역전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따로 색칠을 하지 않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은 불리함이 거의 적거나 없다라고 생각되는 학교들만 좀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화여대 인문 30, 30, 30, 30이고요. 요 숫자가 잘못됐네요. 네, 아무튼 가산점은 없고 이제 불리함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순천향대,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미기 10%, 과탐 10%, 과탐 2개 5% 이런 식으로 가산점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원광대 치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심지어 이과들이 넘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탐 학생들이 넘어올 수도 없는 사탐만 지원 가능한 그런 곳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의대도 보시면 가천대 미기 3%, 과탐 3% 이렇게 가산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이것도 미기 사탐을 한 사람들은 응시를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백분위가 잘 뽑힌 사람이면 대부분 다른데 그냥 쓰죠. 자, 경희대 인문 여기는 올해 확통사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희대 수시 전형이 올해 좀 박 터졌죠. 특히 논술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동의대 같은 경우에도 확통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석대는 미기 10% 가산. 이거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기 사탐하는 친구들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대구한의대 같은 경우에 확통 사탐만 지원 가능하고요. 원광대 인문 같은 경우에 사탐만 지원 가능. 자, 이런 부분들 주의 있게 보셔야죠. 교차가 넘어올 수조차 없는. 단 이제 생각해 두셔야 되는 건 혹시 이제 문과 상위권들 중에 미기 사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확통 사탐만 지원 가능한 곳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상지대, 동국대, 경주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A, B 그래서 아마 B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인원이 사실 보시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약수 파트 보시면은 이제 경상국립대, 삼육대, 이대 있는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이대 이렇게 한 군데라는 거. 이대요 미래학 같은 경우에는 위에 반영비랑 아래 반영비 중에 잘 본 걸로 계산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제가 항상 위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나 다군 이렇게 포진돼 있어요. 요 위에 거는 잘못된 거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PPT를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 가나 다군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나군에 은근히 모여 있네. 나군에 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서울대가 있습니다. 서울대. 서울대는 모든 인원을 나군에서 선발해요. 연고대는 모든 인원을 가군에서 선발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문디컬 여기 나군을 쓸 경우에는 서울대를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항상 막 수능 만점에 가까이 붙인 친구들 보면은 메디컬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서울대 자전, 경영 이런 곳들을 가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은 나군에 서울대를 버리고 가게 되면
가군에 이제 뭐 연대, 고대, 경영을 쓰고 나머지 카드를 분산시키고 다군에 또 뭐 같은 메디컬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중앙대 이런 데를 쓰는 건데 이제 선택이 좀 많이 갈리죠. 그래서 이제 눈치 싸움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진학사 모의 지원이라든지 표본을 되게 좀 자세히 봐두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제가 백분위에 대한 건 누누이 강조를 했었는데 백분위가 잘 나왔으면 그냥 그 백분위 자체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대학들도 존재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하면 또 감이 잘 안 오니까 성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먼저 이대 같은 경우 만약에 다음과 같은 성적표를 받으면 어떤 점수가 될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반영이 잘못됐어요. 제가 숫자를 잘못 적어놨습니다. 자, 엄매 95점, 확통 96점, 하나 틀린 거죠. 4점짜리. 영어 1등급, 생윤 47점, 사문 45점 이렇게 되었을 때 표준 점수와 백분인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성적이 984.75예요. 자, 2대 인문 작년, 전년 70% 컷은 983.94였습니다. 막 완전히 다 만점에 붙여야 합격 가능한 수준은 당연히 아니라는 거. 네. 물론 이제 작년에 입결이 올해에도 그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장담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작년 2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이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원광대 치대 마찬가지로 나군이죠. 자, 이번에는 확통 그냥 2개 틀리게 했어요. 8점 나갔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대랑 비교해 보시면 그죠? 2대 96점, 원광대 92점. 그러니까 4점 하나 차이예요. 표준 점수 3점 차이고. 자, 그랬을 때 아무튼 이 성적이 작년 원광치 같은 경우에는 508점이었습니다. 508점. 이제 문리컬이 지원 가능한 인원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눈치 싸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서울대 애매한 학과 갈 바에는 그냥 진짜 연대고대 경영이 더 나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장 확실한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쓴 다음에 이제 메디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나군 이렇게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봐도 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너무 높은 곳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의대랑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5릴 컷이면 어떻게 되냐? 5릴 컷. 자, 어떻게 조정했냐면요. 엄매 95점, 확통 92점, 전년도 기준입니다. 백분위 96이죠. 영원 1로 가정을 할게요. 자, 생윤 3은 45, 42. 이건 꽤 틀린 거예요. 그죠? 2점, 3점 틀리고 이것도 뭐 거의 한 3, 4개 틀린 거죠. 자, 백분위 96, 95로 맞췄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노란 부분이 전년도 그 대학의 점수예요. 70% 입결입니다. 그 오른쪽은 이 위의 성적표 점수를 환산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보면 다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70% 컷에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상 다 불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 단순히 1컷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꿔서 이 탐구를 높여볼 거예요. 탐구. 왜냐면 이제 국어 수학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도 문과 상위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래도 또 사탐을 기가 막히게 좀 잘 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사탐을 거의 만점에 가까이 자, 아까는 45, 42점이었는데 이제 50, 47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백분위가 이제 100, 100 거의 99 이상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그랬을 때 자, 얘네 다 뭐 나군, 다군 섞여 있는데 보시면은 여전히 안 되는 곳들이 있죠. 근데 파래진 곳들이 보입니다. 동의대 가능하고요. 대구한의대, 원광대, 상지대도 마찬가지로 다 붙는 점수. 뭐 70% 컷이어서 그 아래 떨어지는 입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완전히 확통사탐만 볼 수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기회의 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 언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수 1컷에 탐구 만점에 가까이 붙이면 그 백분위로도 사실 밀어붙일 수 있다. 백분위 대학들은. 그러면 이걸 기준점으로 잡고 본인의 점수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보셔도 되겠죠. 자, 그 정도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반영 방식이 독특한 대학입니다. 이제 탐구 한 과목만 반영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탐구 하나가 8등급이고 9등급이고 다 상관없어요. 망쳐도 됩니다.
원래 작년에 이제 대구 가톨릭대랑 목포대가 있었죠. 네, 올해부터 거기 둘 다 두 과목으로 바뀌고요. 지금 이제 현존하는 곳은 제가 조사한 결과는 동신대, 조선대 뿐입니다. 둘 다 백분위 반영대학이고 동신한, 그 다음에 조선은 많죠. 일반 지역인재, 의치학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자, 이제 원래는 여러 대학으로 좀 분산돼 있다가 작년에도 그래서 막 목포약을 쓸까 조선약을 쓸까 고민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컨설팅 때.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사실 하나로 모여집니다. 조선, 동신 이렇게 모여져서 좀 많이 촘촘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이 동점자 때문에 갈려나가는 포인트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국수탐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작년에도 숙지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 동점자 처리 기준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진학사 모의 지원 같은데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속에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동점자 처리 기준 보면 동신대 같은 경우에는 총점, 네, 수능이 총점이고요. 점수 계산했을 때.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100분이에요. 100분이. 국어 100분이, 수학 100분이, 영어 100분이, 탐구 두 번째 과목 100분이, 한국사. 사실 국어 100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잘 지켜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대 같은 경우에 동점자 처리 같은 경우 이제 수학, 영어, 국어, 탐구, 한국사, 탐구, 투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 백분위가 어디에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까, 그리고 동점자 처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탐구 한 과목 반영 말고 두 과목 반영에서도 유의미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탐구 한 과목만 반영되는 곳이 두 곳만 가능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론 한국사. 이것도 제 엑셀 파일에 있는 건데, 대부분 대학은 한국사가 3, 4등급이면 다 만점이에요. 그냥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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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정도를 주고, 이것도 뭐 영남대, 이대, 인문 같은 경우에도 크지 않죠. 0.2점씩 깝니다. 네, 크지 않는 수준이에요.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빨갛게 표시 안 한 강원, 상지, 영남, 뭐 이대, 인문 이 정도야 솔직히 뭐 대부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신대는 보시면은 깜짝 놀라요. 190, 80, 70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사 2등급이면 그냥 총점에서 10점이 깎입니다. 이거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국사 벼락치기 좀 잘 해두시고, 나 동신대는 성적 왜 이렇게 안 나와? 하면 한국사를 못 본 걸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고요. 네, 그래서 일단 우니컬 특성상 이제 보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요 4개까지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해봤고요. 이제 저도 좀 정시 일정 준비하고 나머지 못 올린 자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이나 아니면 블로그 찾아오셔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피드백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도움되는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